자, 우리 이제까지 진행했던 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별로 신경은 안 쓰긴 했지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열심히 써가면서 지금 과제 넘버 2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이니까 다른 뷰들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걔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새로운 뷰는 항상 다른 뷰의 밑에다가 배치한다와 같은 미리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접 수동으로 매번 뷰 추가할 때마다 수동으로 예를 들면 이 텍스트 뷰는 화면 한가운데에 최소 크기를 갖도록 배치해야 돼요. 내지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화면 왼쪽 위 기준으로 16만큼 마진을 잡고 거기다가 최소 크기로 배치해야 돼요. 와 같이 하나하나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여러분이 지금 .xml 파일을 보고 있는 그대로 이 앱을 실행했을 때 각각의 뷰들이 화면에 보이게 됐었어요. 그 반면에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미리 우리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조건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강력한 조건이 세로 버전 같은 경우는 배치하는 순서대로 지금 가장 먼저 지금 같은 경우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으니까 걔가 이 리니어 레이아웃,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의 가장 위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걔 너비랑 높이 이런가 보다 하고 걔의 크기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적혀 있는 버튼 2개에 대해서 각각 이미 배치한 거 바로 아래에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매우 간단한 규칙이 대부분 상황에서는 되게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뷰 하나 추가할 때마다 막 마우스로 열심히 끌어가면서 조건 지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단순하게 뷰들이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는 걸 지금 원하고 있다 라면 그 상황에 딱 맞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도입하면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진짜로 그 규칙을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세로 버전을 쓸 때 어떤 뷰의 오른쪽에 다른 뷰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욕구가 있다라는 상황에서는 뭐 선택적으로 이 부분만 가로로 할 거임 해서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추가해서 목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조금만 더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요 느낌대로 지금 잘 돼 있겠죠?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드디어 이 손바닥 버튼의 존재를 확인을 했습니다. 스크롤이 가능했었어요. 아무튼 자, 요 각각의 뷰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조그만 버튼은 너비를 최소로, 높이를 최소로와 같이 지정해 둔 셈이고 다른 두 버튼은 너비를 최대로, 높이를 최소로와 같이 지정을 해 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통은 가장 조그맣게 만들어 줄래요? 가장 크게 만들어 주세요와 같이 양자택일로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뷰의 너비랑 높이를 딱 요만큼 예를 들면 32만큼 마치 우리 마진 정하듯이 16만큼 32만큼과 같이 고정된 숫자를 지정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 버튼이 3개가 있고 맨 위에 조그만 버튼 하나 있잖아요. 이 친구 붙잡고 선택한 다음에 어트리뷰트 탭 보시면 레이아웃 너비 높이 해가지고 2개 지금 최소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너비를 80으로 줬고 여기까지는 아직은 오류가 날 거예요. 그래서 80 이게 센티미터냐 80인치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으로 80dp라는 단위를 씁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저것만 쓸 것 같아요. 80dp까지 적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최소 크기를 갖도록 해도 80보다 좀 더 큰 크기가 지정이 됐었나 봐요. 근데 제가 80dp로 해줘 라고 강제로 지정을 했더니 버튼의 너비가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 버튼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지금 언으로 되게 남사스럽게 지금 2줄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높이도 여러분이 예를 들면 80dp와 같이 고정된 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높이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최소 높이가 80보다 작았었나 봐요. 그랬는데 제가 80dp 엔터 치니까 조금 더 커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이 조그만 버튼은 이제 너비랑 높이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됐고, 그래서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좀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쓸 때는 이제 뭐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맞춘다든가 해서 각각의 뷰들의 마진을 지정하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 그 우리 어트리뷰트 탭에서 레이아웃 부분 봐도 여기서 바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숫자 바꿔갖고 마진을 손쉽게 지정할 수가 있었죠. 자, 그렇기는 한데 리니어 레이아웃을 쓸 때도 여러분이 이 뷰에 대한 마진을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안 보이고 스크롤을 많이 내려가서 그 All Attributes 뒤져보시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스크롤을 쭉 내리면 FHI 우리 M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니다. 레이아웃을 찾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마진이라는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맨 위에 있는 레이아웃 마진이라고까지만 적혀 있는 친구를 고르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16dpi와 같은 느낌으로 너비 높이 지정할 때랑 비슷하게 세팅을 해보시는 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마진을 16dp로 지정하면 엔터를 쳐보시면 버튼의 너비랑 높이는 아까랑 동일한데 이 버튼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위, 아래에 아마도 16만큼 빈 공간을 잡아주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자, 이건 다시 지우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그래서 레이아웃 마진 지금 물음표 돼 있는 상태긴 한데 아무튼 맨 위에 있는 거를 칸을 골라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16dp 엔터 치면 맨 앞에 16dp라고 적은 셈 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적는다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균등하게 16만큼 마진을 부여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러지 않고 마진 스타트 레프트 탑 엔드 라이트 바텀인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마진 스타트를 쓰도록 할게요. 우리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할 때 살짝 나오긴 했는데 우리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다 보니까 마진 스타트 하면 왼쪽 마진을 지정하는 셈으로 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진 스타트를 16dp 좋고 엔터를 친다면 이제 원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엔터 치면 왼쪽에 대해서만 마진을 16만큼 부여를 하는 셈이 돼요. 뭐 dp가 뭐의 약자냐 그거는 일단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하 좌우 왼쪽 오른쪽 위아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수준만큼 마진을 지정해 주고 싶다면 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넣어주는 게 가능해요. 지금 보면 마진 스타트를 지정했더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요 0번째, 1번째 항목에 대해서만 16dp로 지정한 셈으로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요 버튼의 위아래 마진을 8로 두고 위아래 마진이니까 탑이랑 바텀이 되겠죠. 8dp, 바텀은 8dp, 그 다음에 스타트는 0dp로 직접 강조를 해두고 공란으로 두셔도 되긴 합니다. 아무튼 엔드는 16dp가 되도록 이 정도를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고 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살짝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에는 살짝 다른 어트리뷰트를 한번 고쳐볼게요. 그래서 L 있고 스크롤 조금만 더 많이 내리시면 NOP 해서 패딩이라는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패딩 말 그대로 그 입는 옷이잖아요. 패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물음표 5개가 일단 적혀 있는 상태고 열어보시면 그 마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가장 위에 적혀 있는 아마 상하 좌우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 패딩을 40dp로 한번 지정하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 바깥의 여백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정해 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패딩이라는 친구를 전반적으로 40만큼 이를 합치고 엔터를 치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버튼이 있었잖아요. 2줄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지금 뭐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원래 공란이었잖아요. 공란으로 놔뒀을 때는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요거를 굳이 40dp로 지정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버튼 위에 보여줄, 버튼 안에다 보여줄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주기 위한 영역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아예 글자를 단 한 글자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현재 이 버튼의 가로 길이는 80dp, 세로 길이는 80dp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패딩을 40, 위아래 왼쪽 오른쪽 40으로 해줘 라고 지정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해준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얘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줄 공간이 남지 않게 돼서 단 한 글자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40dp로 적지 말고 0dp, 나는 패딩 같은 거 필요 없어 와 같은 느낌으로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이제 다시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아까 전이랑 다르게 아마 대부분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한 줄에 걸쳐서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80dp면 충분했습니다. 6글자 보여주기. 그렇긴 한데 아까 전까지는 두 줄에 나눠서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 줄에 그냥 예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힌트가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까지 패딩을 건드린 적은 없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요 5 영역을 전부 다 직접 지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왼쪽 오른쪽은 24만큼, 위아래는 6만큼 뭔 잘은 모르겠지만 패딩이라는 친구를 지정하도록 세팅이 돼 있었나 봅니다. 우리 지금 세로 길이가 80이란 말이에요. 근데 왼쪽 오른쪽 24씩 까먹으면 48만큼 까먹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영역은 얼마야? 32dp만큼의 가로 영역을 남겨놓고 거기다가 버튼 6글자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4글자 2글자로 나눠서 보여주는 식으로 적용됐었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본적인 패딩을 제공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면 강제로 난 얘 버튼 패딩 필요 없으니까 글자들 최대한 길게 많은 전체 영역 다 차지해서 보여줘와 같이 세팅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 살짝만 요약하면 그리고 마진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버튼 크기는 80, 80인데 그거 말고도 얘 바깥에 여유 공간을 16만큼 잡아줘. 왼쪽은 0이고 나머지 오른쪽은 16이고 위아래 8로 잡아줘와 같이 이 뷰의 바깥에다가 여백을 만들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패딩 같은 경우는 그거에 반대되는 이 뷰, 얘도 지금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줘야 되는 뷰인데 그 친구의 지금 그 친구 자체의 크기는 80 곱하기 80인데 그 안쪽에 여유 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두고 그 여유 공간 안쪽에다가 얘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버튼 같은 경우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주도록 해줘와 같이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볼게요. 요거는 저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40dp로 했을 때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못 보여줬잖아요. 패딩이 40이고 상하좌우 40이고 버튼 자체의 크기가 80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빼면 남은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예 0dp인 겁니다. 그래서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면 이건 저만 할게요. 여러분 안 고치셔도 됩니다. 너비랑 높이를 지금 내용물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가장 작은 크기로 해달라라고 우리 이전에 골랐던 걔를 고르신다면 이런 식으로 버튼의 크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넓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얘 텍스트 어트리뷰트 예쁘게 한 줄로 보여주기에 적합한 내부 공간을 만들기 위해 현재 요만큼이 아마 40dp인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플러스 상하좌우 40만큼의 여유 공간까지 잡은 상태에서의 최소 너비, 최소 높이를 갖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친구의 너비랑 높이를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80으로 제한을 걸겠다와 같이 넣어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80은 좀 그러니까 100dp
정도 하면 아무튼 이제 20만큼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하다 보니까 지금 3줄에 걸쳐서 보여주게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 버튼 6글자 다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가로 제한이 너무 빡빡하니까 결국은 3줄에 걸쳐 보여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높이가 아까 전 평소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돼버린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높이까지 또 제한을 걸어버리면 이제는 아예 그냥 텍스트 어트리뷰트 다 보여주는 걸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요만큼이 지금 20 곱하기 2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유 공간이. 그럼 어차피 6글자 다 못 보여주니까 그냥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BRU가 RII 같은 느낌이 돼버린 걸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 곱하기 20조차도 되지 않는 아예 여유 공간이 0인 상태에서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아예 못 보여주게 되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해두고, 그래서 버튼은 이제 적당히 커다란 40 크기를 갖는 적당한 버튼이 하나 생겼고, 이번에는 이 옆에 있는 텍스트 뷰를 한번 갖고 놀아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 텍스트 뷰랑 버튼 사이에는 이 버튼에 대해서 지정해둔 오른쪽 마진 16만큼 떨어진 16만큼의 여유 공간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뷰를 한번 갖고 놀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살짝 보니까 이 텍스트 뷰는 현재 본인이 차지할 수 있는 영역, 일단 이 버튼에 대해서 이만큼까지 지금 할애를 해둔 상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를 배치할 때 지금 보면 위아래로는 한가운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으로는 얘 수평 버전이니까 가장 왼쪽에 붙여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 크기는 현재 가로 세로 전부 다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한 줄에 보여주기 적합한 최소 크기를 갖도록 해둔 상태예요. 여기서 이 텍스트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의 너비랑 높이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소니까 한번 둘 다 최대 너비, 최대 높이를 갖도록 한번 지정을 해봅시다. 일단 너비를 최대로 바꾸시면 아까 전에 저만 해본 거랑 유사하게 이 텍스트 뷰가 포함되어 있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요 왼쪽 오른쪽 가로 길이에 대해서 할애해 줄 수 있는 모든 남은 영역을 다 이 텍스트 뷰가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도 역시나 현재는 위아래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최대 크기를 갖도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원래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던 그 높이만큼 전체를 다 이 텍스트 뷰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버튼 동네들이랑은 다르게 본인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왼쪽 위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지금 버튼 바로 다음에 배치를 하고 있는 텍스트 뷰의 가로 세로를 전부 최대 크기가 되도록으로 지정했더니 진짜로 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서 버튼에 대해 할애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이 텍스트 뷰가 먹고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텍스트 뷰의 내용물은 좌상단에 붙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텍스트 뷰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금은 왼쪽 위에 딱 붙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아까 전처럼 왼쪽 한가운데 내지는 아예 한가운데와 같이 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 우리가 요거 너비 높이 건드리기 전까지는 이 텍스트 뷰 자체의 크기가 요만큼 조그맣게 돼 있었고 또한 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의 한가운데 세로 기준으로 한가운데 가로 버전으로는 왼쪽에 딱 붙어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그 조그만 영역 안에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어디다 보여줄 거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어요. 어차피 그 한 줄을 보여주기에 딱 적합한 크기이기 때문에 걔가 좌상단에 있냐 한가운데 있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백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백이 있다시만하게 지금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여백, 그러니까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줄 수 있는 이 텍스트 뷰 자체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내용물을 왼쪽 위에다가 지금 표시하도록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의 현재 목표는 이 텍스트 어트리뷰트 보여주고 있는 요만큼을 왼쪽 위가 아닌 다른 곳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이전이랑은 조금 다른, 역시나 살짝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지정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커다랗게 돼 있는 이 텍스트 뷰를 선택을 하셔서 어트리뷰트 가서 보시면, 일단 역시나 자주 쓰는 건 아닌가 봐요. 요즘은 아무도 이렇게 배치하지 않나 봅니다. 아무튼 A, B, C, D, G까지 한번 내려가 보시면 G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Gravity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중력이라는 뜻이죠? 아무튼 이 친구도 지금 열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일단 오른쪽엔 깃발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가 봅니다. 열어보시면 수많은 체크박스들을 여러분이 영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꽤 많습니다. 아까 전에는 막 스타트, 레프트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 있긴 했지만 아무튼 5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텀, 클립, 호리즌탈, 센터, 스타트, 라이트, 필, 탑, 레프트, 엔드 막 난리도 아니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맨 위에 있는 바텀이란 친구를 지금 선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 뷰 세계 안에서 세계관 설정상 중력이 아래로 작용한다 같은 느낌이 됩니다. 이제 이 텍스트 뷰 안에 있는 내용물은 밑에 깔리게 돼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바텀을 true로 해서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 탑도 있단 말이에요. 얘는 체크박스니까 각각에 대해서 체크를 한 해 만에를 서로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바텀을 체크했고 여기서 탑까지 체크를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실제로 체크를 해보시면 무려 경합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상상력 같은 걸로 생각해 보면 이 내용물을 밑에서도 끌어당기고 위에서도 끌어당기다 보니까 지금 한가운데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느낌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그 동영상 짤방 중에 이제 토스트는 던지면 무조건 잼 바른 쪽으로 떨어지고 고양이는 던지면 무조건 발로 착지를 하잖아요, 예쁘게. 그래서 그 토스트랑 고양이를 한 대 묶어가지고 던지면 고양이가 무한히 회전하면서 이제 무한 동력을 얻게 되는 그런 짤방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내용물이 둥둥 떠버리는 걸 여러분이 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건 저만 할게요. 탑이랑 바텀이랑을 해제를 하고, 그래서 요거를 어딨냐? 센터 버티컬이라는 걸 체크를 하면 아까 전 바텀이랑 탑이랑 두 개를 고르는 거랑 서로 동등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깃발 같은 모양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깃발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거는 들고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텀에 체크를 하면 바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밑으로 끌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깃발을 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센터 버티컬 막 이런 것들은 바텀 깃발도 들고 탑 깃발도 든다. 두 개를 드는 거를 하나의 체크박스로 한 큐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대놓고 있는 센터라는 친구를 누르시면 얘는 이제 위아래랑 비슷한 느낌으로 위에서도 끌고 아래에서도 끌고 왼쪽 오른쪽에서도 끈다. 그 4개의 깃발을 한꺼번에 드는 효과를 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4방향에서 한꺼번에 끌면 내용물을 한가운데다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비슷했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도 위아래 왼쪽 오른쪽 조건을 다 지정하면 여러분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의 한가운데에 걔를 배치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반면 왼쪽 위 조건만 제시를 하면, 그래서 왼쪽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지고 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 배치할 거냐까지는 정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 기준으로 위치랑 크기가 결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걔랑 살짝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도 내 방향에 대해서 중력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다양한 체크박스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 깃발도 세팅이 돼 있지 않다라면 왼쪽이랑 위 방향에서 끌어당기도록 돼 있다라 보시면 돼요. 대충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상태이잖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체크박스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끌 거냐 끌지 않을 거냐, true, false에 해당하는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constraint layout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전에 bias라는 친구 써본 적 있잖아요. 위 조건 아래 조건을 다 지정을 하고, 그래서 이 한가운데 있었던 hello world 텍스트 뷰를 전체 영역의 몇 % 정도 위치에 표현할 것이냐를 좀 더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게 가능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 텍스트 뷰 자체는 그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어스 뭐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얘를 맨 위에 보여주거나 맨 아래 보여주거나 아니면 한가운데 보여주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헬로 월드 내용물의 한가운데에 있는데 얘를 조금만 더 위에다 보여주고 싶다. 아예 맨 위는 아니고 살짝만 더 위에 보여주고 싶다라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탐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썼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이었는데, 딴 거 써보자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 도입했다가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중첩을 했다가 지금 이제 텍스트 뷰 안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걔만 따로 한가운데 보여주네, 위에 보여주네, 아래 보여주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아주 살짝만 위에 보여주고 싶네와 같은 욕구를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 얘는 지금 이 헬로 월드 느낌표 요 글자들이 이 위치에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텍스트 뷰 전체가 차지하는 높이가 요만큼이고 현재 패딩 같은 게 지정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전체 영역에서 맨 위도 아닌 맨 아래도 아닌 한가운데 보여주도록 그래비티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살짝만 위로 올려주고 싶다라면 이 내용물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 패딩을, 이거 저만 할게요. 이거 여러분 귀찮을 테니까. 그래서 아래 부분에 대한 패딩을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싶으니까 40dp만큼 잡거나 하면 이렇게 텍스트 뷰 자체의 높이는 요만큼, 그런데 이 40만큼 되는 영역은 절대로 얘 내용물 보여주기 위해 쓰지 않을 거예요. 여백을 일단 까두고 남은 부분에서 이 내용물을 한가운데 보여주겠다와 같이 지정하는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에 배치될 만한 걸 살짝 위로 올리거나 할 수 있겠죠. 이게 너무 높다 하면 이제 40dp 대신에 24dp 그런 식으로 간의 수공업으로 여러분이 저 내용물의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처럼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0에서 100 사이 숫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의 몇 % 정도 자리에 실제 뷰를 배치할 것인가를 정하는 셈입니다.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비티랑 패딩의 조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위 기준이냐 아래 기준이냐 한가운데 기준이냐 삼지선 다 일단 정해둔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일단 놔둔 상태에서 빈 영역을 얼마만큼 넣어줄 거냐 해서 여러분이 이 헬로 월드 느낌표를 어디다 보여줄 거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비티랑 패딩 같은 경우는 자, 요건 저만 해볼게요. 만약에 이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높이가 바뀐다면 바이어스처럼 비율을 써서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 비율, 한 25%든 아니면 아예 절반 한가운데든 그 비율에 맞게 얘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의 크기가 바뀌어도 그럴싸한 비율로 조금만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와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패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고정된 뭐 40dp니 0dp니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의 크기가 변경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서로 다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게 조금 중요한 게 요거 그래비티 요즘 아무도 안 써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핸드폰, 이거 우리 지금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앱 만드는 건데 요즘 핸드폰 막 뭐 액정 크기가 동네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외부 화면에 카톡을 띄우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모니터 대부분 생각해봐요. PC 모니터. 엔간하면 16대 9잖아요. 비싼 거 아니면. 그 다음에 엔간하면 예를 들면 가로 1920에 세로 1080 이런 식으로 16대 9 비율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해상도 자체, 픽셀 숫자도 비슷하고 그렇다 보니까 PC에서 돌아가는 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들 때는 이게 최종적으로 몇 곱하기 몇 액정에다가 표시를 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그때 서로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내 핸드폰에서도 이 앱이 예쁘게 잘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자기가 이상하게 생긴 핸드폰을 구매를 해놓고도 카카오톡 같은 게 잘 나오기를 희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세로가 무조건 80일 거다라는 거를 상정을 해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예를 들면 그래비티나 패딩 이 조합보다는 요즘은 일반적으로 비율로서 지정하는 화면 한가운데로 했으면 좋겠어. 4대3 비율이었으면 좋겠네. 와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요즘은 더 자주 쓰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맨 처음 앱 만들 때부터도 옛날이라면 리니어 레이아웃부터 추가를 다짜고짜 해줬을 텐데 요즘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담아둔 채로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지금 내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면 만점이니까 일단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살짝 원복을 해둘게요. 패딩은 여러분이랑 똑같이 없는 셈이고 현재 이 텍스트 뷰에 가로 세로 크기 너비 높이는 최대로 맞춰놨고 그래비티는 위아래로 끌도록 해서 위아래로 한가운데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인 왼쪽으로 잡아 끌도록 그렇게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한 가지 특이한 기능을 살짝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복붙이라고 부르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우리 점 자바 파일 작성할 때는 복사 붙여넣기 꽤 자주 썼었죠. 맨날 적었던 선언이랑 뭐 점 셋 텍스트 막 이런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쓴 적 있잖아요. 칼큘레이트라든가. 그런 짓을 여러분이 당연스럽게도 점 XML 파일에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 코드 하면 꺽쇠꺽쇠 해가지고 짠뜩 나와 있는 데서도 당연히 복사 붙여넣기가 되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디자인 화면에서도 복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있고 그 안에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랑 버튼 2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좀 더 극단적인 변화를 위해서 자, 여러분 요거 살짝 주목해 주세요. 얘를 살짝 고쳐놓고 넘어갈게요. 지금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지금 위아래 기준으로 최소 크기를 갖도록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화면 한가운데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위 조건, 아래 조건을 다 잡아놨기 때문이에요. 자, 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 아래에 대한 조건을 해제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얘를 해제를 하면 이제는 위에 해당하는 조건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진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꼭대기에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배치가 됩니다. 크기는 여전히 최소 크기를 갖도록 되어 있고요. 괜찮아요? 아래 조건을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이 까만색 점 누르시면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건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죠? 얘 지금 맨 아래에 적혀있는 버튼 3라고 아마 돼 있어요. 이 버튼을 골라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하면 저거랑 동등한 어트리뷰트를 갖는 새로운 버튼을 동일하게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바로 아래에다가 그래서 버튼 하나 지금 추가로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한 몇십 번 정도 하셔서 어디까지 얘가 내려가나 몇 개까지 표현할 수 있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렉 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됐고 지금 버튼 살짝 잘린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하나를 더 표현하려고 하면 이때부터는 더 이상 화면에 표시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에 버튼을 5, 10, 13개까지 맨 마지막 거는 불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추가한 버튼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뚫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일단 지워버리고 아무튼 저는 이 정도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14개 저 맨 위에 동그란 거 빼면
13개 정도를 추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오류난 버튼은 지우시고 그 상태에서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아마 될 텐데 저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 잘 되네요. 제가 아까 전에 선택을 잘못했나 봐요. 아무튼 계속 복붙 하시면 아예 이런 식으로 뚫고 내려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16, 17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이 버튼을 보여주기 위해 할애할 수 있는 남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눈에는 지금 안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불쌍한 느낌으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에서 다뤄볼 마지막 친구인 스크롤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팔레트로 오셔서 컨테이너스를 보시면 여기에 스크롤 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이콘상으로 스크롤 뷰가 지금 3개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 두 번째 건 수평 버전 스크롤 뷰, 그 다음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다운로드 해야 된대요. 안 할 겁니다. 노멀 스크롤 뷰, 그냥 대놓고 스크롤 뷰라 되어 있는 친구는 아마 세로 버전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친구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아이콘을 봤을 때. 아무튼 저 친구를 골라서 얘를 어디다 추가를 하냐면 얘 친구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바로 다음에 오도록 이 정도로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이제 원래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만 있었는데 스크롤 뷰랑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둘 다 들어있도록 만든 셈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얘가 이제 스크롤 뷰 안에 포함되도록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스크롤 뷰란 친구도 이름은 뷰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도 얘도 레이아웃의 일종인 것 같아요. 다른 뷰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면상으로는 아까 전이랑 동등하게 보인다면 성공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오른쪽을 살짝 보시면 일단은 리니어 레이아웃 까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 중에 단 한 명의 친구가 아마 오류가 나 있었을 거예요. 이거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라고 오류가 났을 건데 오류가 사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버튼들 클릭을 했을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친구들 정상적으로 세로 영역을 할애를 받은 친구들은 선택했을 때 예쁘게 잘 보일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도 점선이긴 하지만 아무튼 걔 적당히 이 정도 위치에 깔려 있어요 와 같이 선택을 했을 때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는 얘 더 이상 남은 공간이 없는데요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네모를 쳐줬는데 이제는 시원시원하게 이 친구 원래 높이는 이 정도 됩니다 와 같이 디자인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서 마우스 휠을 굴려가면서 저 스크롤 뷰를 미리 스크롤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을 올렸다 내렸다 저 지금 하고 있는데 휠을 내리면 화면이 올라가면서 맨 위에 보였던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한다든가 와 같이 실제 스크롤이 발생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굳이 실행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대로 잘 나오겠지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일단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이 스크롤 기능을 내 앱에 화면 구성할 때 활용하는 건 마치 라디오 그룹을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엄청나게 쉽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라디오 그룹이란 친구도 레이아웃의 일종이겠죠. 다른 뷰를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 내용물 아마도 걔는 진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라디오 그룹 안에다 라디오 버튼 3개 이렇게 추가했더니 바닐라, 초코, 요거트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순서대로 잘 나열을 해줬었습니다. 걔가 아마 리니어 레이아웃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자, 스크롤 뷰라는 친구 내용물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넣어두는 간단한 드래그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뷰들 중에 일부를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스크롤 기능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역시나 또 한번 욕심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스크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좀 특별하게 생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버튼 하나랑 그 오른쪽에 텍스트 뷰가 있는 이 친구도 역시나 스크롤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크롤 올리면 쟤네들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가 얘네는 항상 이 앱 화면 꼭대기에 붙어 있도록 만들고 싶다. 그런 욕구가 생겼다 칩시다. 이거 수많은 앱들에서 이런 식의 기능을 제공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스크롤이 가능한데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 같은 걸 생각해봐요. 맨 위에 있는 주소창은 그대로 거기 고정돼 있는 상태로 내용물만 스크롤을 할 수 있는, 대부분 그렇게 제공하죠. 핸드폰 같은 것들은 올리면 주소창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긴 하지만 내리면 주소창을 다시 볼 수가 있도록 됐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 목표는 아무리 우리가 스크롤을 내려도 이 위에 있는 이 버튼 하나랑 텍스트 뷰 하나는 화면 꼭대기에 항상 붙어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까지만 하면 우리 퇴근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만. 퇴근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고 얘만 하면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스크롤의 대상이 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강렬한, 어쩌면 유일한 이유는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전체가 스크롤 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애들이 스크롤의 대상인 상태입니다. 그게 싫다. 우리 지금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은 스크롤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만 뜯어서 스크롤 뷰가 아닌 다른 위치에다 옮겨두시면 됩니다. 더 이상 스크롤 뷰에 포함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이 스크롤 뷰 내용물이 전부 다 스크롤의 대상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 지금 구석에 있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도 스크롤의 대상인 상태입니다. 우린 그게 싫어요. 얘가 더 이상 스크롤 뷰의 내용물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스크롤 뷰 바깥 치니까 컨스텐트 레이아웃에 직접 포함되도록 이렇게 드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면 이제 저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은 다시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내용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된 거니까 원래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가로, 세로 조건 등등을 지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살짝 수작업으로 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화면 꼭대기를 최소 높이만큼 차지하도록 지정해 주시고 이 스크롤 뷰가 남은 영역 전체를 차지하도록 살짝 고쳐주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전에 해봤던 거니까 지금 이미 겹쳐 있긴 한데 아마도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골라서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기호 눌러서 왼쪽, 오른쪽, 위 지정하시고 너비는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지정하시고 높이는 최소 높이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크롤 뷰는 일단 지금은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 친구를 아래, 왼쪽, 오른쪽 지정하고 너비는 여전히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되도록 하고 높이를 뭐 한 100dp 정도로 해둘까요? 그러면 높이가 일단 쪼그라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드디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친구 위 조건을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밑면 기준으로 가져가도록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그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최대 높이를 갖도록 지정해 주시면 예쁘게 끝이 날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스크롤을 했을 때 진짜로 맨 위에 있는 친구는 딱 붙어 있고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스크롤이 되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만 잘 되고 당신들 중에 지금 일단 3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특별히 없으시면 요거 지금 오늘 1부를 살짝 마무리 짓고 지금 여기서 유튜브 영상으로 남겨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치고 가고 싶은 친구들은 고치고 실행 잘 되나 확인하고 집에 가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집에 가도록 합시다. 지금 36분이니까 아무튼 간에 자 스크롤 뷰에 대한 설명 적당히 남겨놓으면 일단 오늘 본론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름에서 보다시피 스크롤 뷰도 뷰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는 다른 뷰를 내용물로서 포함할 수 있는 레이아웃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스크롤 뷰 같은 경우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다른 뷰를 버튼을 10개, 20개, 100개 또는 0개 자유롭게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렇게 포함되는 순서에 맞춰서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겹치지 않게 차근차근 배치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반면 스크롤 뷰 같은 경우는 성격상 다른 뷰 단 하나만 포함하도록 돼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스크롤의 대상이냐? 지금 같은 경우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스크롤의 대상이다. 와 같이 지정을 해둔 셈입니다. 그래서 스크롤의 대상이 없다? 그러면 이 스크롤 뷰 자체가 아마도 굳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롤의 대상이 여러 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뭐 위아래로 배치할 거예요. 뭐 왼쪽 오른쪽 배치할 거예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롤 뷰는 기본적으로 다른 뷰를 단 하나만 포함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포함을 해뒀다면 그 단 하나의 뷰가 스크롤 뷰가 차지하는 모든 영역을 다 할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이 스크롤 뷰 위에서 손가락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마우스 휠을 굴렸다 하면 그 안에서 얘 내용물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일부를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롤 뷰, 저런 스크롤 기능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앱을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 저 사람이 여기서 누를 수 있는 버튼 100개 중에 하나 원하는 걸 누르도록 만들게 하고 싶은데, 사람마다 자기 핸드폰의 세로 길이가 서로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10개까지 되고 지금 어떤 사람은 20개, 30개까지도 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런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리 여러 뷰들을 배치를 해두고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번째 뷰들을 골라가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클릭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싶을 때 스크롤 뷰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누를 수가 없어요. 당연스럽게도. 일단은 손가락으로는 누를 수가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키보드 마우스 써서 GUI를 보여줄 때랑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이 아마도 이 스크롤 기능을 좀 더 자주 여러분의 앱에 적용을 시킬 필요가 생길 거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만드신 분들도 그런 스크롤 기능을 어떤 레이아웃에 대해서 적용하고 싶을 때 좀 더 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아예 별도의 컨테이너스 해가지고 스크롤 뷰를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라디오 그룹을 미리 만들어 놨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게 스크롤 기능을 적용하고 싶은 뷰에 대해서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부 종료고, 그래서 요게 지금 자 당신들 나 한번 따라와 봐요. 특히 지금 실행 안 되는 친구들. 자, Alt 1 누르든가 해서 아무튼 프로젝트 여시고 우리 맨날 보던 앱 폴더 말고 그 밑에 Gradle Scripts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여시면 이거 무슨 그림이냐 이거 코끼리 모양이네요. 그러면 아마 요 모듈 앱이라고 적혀 있는 버전에 빌드.점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크롤을 쭉 내리면 Dependencies, 우리가 지금 의존하는 도와주시는 분들 목록에 이렇게 적혀 있는 친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는 지금 이게 1.9.0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1점 다른 숫자점 0으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 있는 대로 1.9.0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고치면 위에 노란색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당신 지금 평소에 안 건드리는 거 건드려 갖고 여기 고쳤으면 다른 곳도 고쳐야 되니까 제가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해줘, 지금 당장 해줘라고 싱크 나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또 게이지가 열심히 찰 것이고, 그래서 저 게이지 다 찬 다음에 다시 녹색 화살표 누르면 아마 아까 보던 빨간 글씨 안 뜨고 저처럼 가상기기 켜지고 실행 잘 될 거예요. 대충 거기까지 확인했으면 일단은 이번 세트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합시다. 아마 집에서 해보는 친구들도 이거 비슷한 오류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왜 저는 잘 되는 걸까요? 나 그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분명 우리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다운로드 했잖아요. 일단 나오는 창이 서로 다르긴 했지만 아무튼 엔터 쳐서 진행했는데 왜 저는 잘 되는 걸까요? 아무튼
잘 되는 거 확인하시면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오늘 2부 남은 거 살짝 진행하고 정리 슬라이드 구경하면 시험 범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다다음 주에 중간고사 볼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다음 주까지 우리 과제 넘버 2 기한인 거죠. 그래서 그거 살짝 진행해 보시면서 시험 공부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톡방이라든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입원을 한다는 거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뭐 거기서도 인터넷 다 되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무튼 일단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해피하게 끝을 내도록 합시다. 지금 잘 안 된다, 이거 고쳤는데도 잘 안 된다라면 저의 도움을 받고 가시면 되고 다른 친구들은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